이거 충격인데요. 결국에 김건희네요, 보니까. 또 그녀가 나왔어요. 자, 오늘 JTBC 뉴스가 특종을 보도했어요. 자, 지난 청문회에서 임성근한테 물어봤죠. 이종호 아느냐? 딱 잡아댔어요. 임성근이 모른다라고 했는데, 자, 카톡 증거를 공개합니다.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카톡 증거를 공개해요. 이 골프 모임을 이종호와 임성근 사이에 추진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카톡 증거가 딱 나온 거예요. 그것도 임성근이는 제1사단장 내에 있는 골프장에서 그런 모임을 추진했다라는 겁니다. 이종호가 누굽니까? 김건희가 무슨 사이예요? 2차 주가 조작을 같이 한 사이죠. 김기현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주포는 이종호와 김기현, 그중에 대장이 이종호입니다. 자, 이종호는요, 누구냐면은 바로 김건희와 최은순의 계좌를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엑셀 파일로, 그 유명한 김건희 엑셀 파일이 바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서 나왔잖아요. 차곡차곡 그 주가 조작한 그 내역들을 엑셀 파일로 그 수익 내역을 쫙 관리를 했던 사람이 이종호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렇게 임성근을 구하려고 국가의 정권의 운명까지 내던지면서 윤석열이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였는가 싶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보니까 이 주가 조작과 연관이 있어요. 보니까 다 대박입니다. 이해가 가죠?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갑니다. 윤석열이가 하루에 3번씩 4번씩 통화할 리가 없잖아요. 같은 사건 가지고 이상하잖아요. 그냥 장관한테 지시해놓으면 돼요. 한마디만 해놓으면 되는데 꼼꼼히 하나하나 3번씩이나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하고, 그것도 못 믿어서 신범철 차관한테까지 또 전화해서 기록 회수에 대해서 또 지시도 하고, 진짜 50여 명의 사람이 3,600건의 통화를 했다라는 게 2, 3일 며칠 상간에 이해가 갑니까? 이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만일에 김건희가 개입됐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이해가 설명이 돼요. 정말로 충격적이지 않아요? 임성근을 구하기 위해서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는지 이해가 가는 거죠. 박균택 의원이 지난 청문회에서 물어봅니다. 자,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한다고 들었는데 모릅니까? 누구를? 이종호를 모릅니까? 이종호는 해병대 출신이에요. 해병대. 이 해병대 치수 중에서 기수가 상당히 높다고 그럽니다. 예, 해병대 그 장교들하고도 골프 모임을 자주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번도 친 적도 없고 전혀 저 인원을 모릅니다라고 임성근이 딱 잡아대죠. 새빨간 거짓말로 보여요. 이 이종호 인물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이 뭐라고 판시를 했냐면, 이종호는 김건희의 계좌를 시세 조종에 동원하는 등 범행에 깊이 관여했다라고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이종호, 이 인물을 김건희가 모를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알겠죠. 자, 이제 사건의 퍼즐들이 제일 핵심 증거입니다. 이 카톡 증거가 공개가 됐어요. 자, 멋쟁이 해병대 5명이서 이제 카톡방에 있는 거예요. 멋쟁이. 이 중에는 이종호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종호가 있어요. 2차 주가 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종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5월 26일, 27일, 5월 28일, 6월 2일, 6월 3일, 6월 4일 중 포항 1사단 골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초대합니다. 멋진 해병 선후배와 사단장 및 참모들과 1박 2일 골프 및 함께하는 저녁 자리를 같이 하면 좋을 듯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자, 1박 2일 모임이고 사단장도 참석을 한대요. 사단장과 이 1박 2일 멋진 모임을 하니까 이종호가 좋아요 이겁니다. 또 보면 일정까지 제시를 합니다. 6월 2일과 3일에 할 건데 이제 구체적으로 특정이 됐어요. 날짜가 있으니까 5월 3일 날 하고, 이건 5월 14일 날 이제 좋아해 하니까 추진한 겁니다. 한 11일 후에 다시 합니다. 1시에는 사단장을 방문해서 사단장을 예방할 겁니다. 그리고 2시에는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골프 시작하고 저녁 6시 7시에는 사단장이겠죠. 무슨 장 및 참모들과 화비장, 이제 술도 먹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녁에 술 먹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오후를 얘기하죠. 오후 1시를 오후 6시에 이제 하겠다라는 얘기죠. 2일차에는 아침 8시부터 9시에 운동을 하겠다. 두세 팀이 참모들과 합동을 하겠다. 그 다음에 1시에서 2시에는 점심을 먹고 귀경 서울로 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4명이나 6명 정도 함께 방문하면 좋을 듯 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 이런 방법, 시간 운용 등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의견을 물으니까 이종호가 체크할게. 3부 내일 체크하고 3부 또 골프 내일은 또 3부 가나 봅니다. 골프를 아주 좋아하죠. 이종호가. 체크할게. 요 5명의 골프장 모임 중에는 최선임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종호도 골프 해병대 출신이고 아주 선임이라고 합니다. 기수가 높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상당히 임성근과 이종호가 전혀 몰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골프 모임도 함께 추진하는 사이니까요. 그래서 전혀 몰랐다라는 것은 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씨, 이 골프장 모임에 함께 참석했던 이 변호사가 있어요. 이 변호사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 누가? 이종호가. 라고 JTBC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김건희와의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라는 얘기죠. 이 씨는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종호와도 이 기자가 연락이 돼서요. 통화가 되는데 이종호가 답변하기 곤란하자. 예, 이종호한테 물어본 거예요. 임성근 아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 얘기입니다. 공수처는 관련 첩보를 확인 중에 있다라는 얘기고, 공수처도 이런 내용들을 이미 파악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카톡 증거 굉장히 중요한 증거죠. 이 카톡 증거 내용에 대해서 이게 해병대 5명 중에 1명이 이것을 언론에 노출을 했거나 아니면 공수처에서 흘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나온 것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뭔가가 있다. JTBC도 여기에 관한 후속 보도를 준비할 것 같아요. 보통 이거 특종 보도거든요. 특종 보도는 처음에 맛배기로 흘렸다가 하나하나 더 세게 나옵니다. 센 것들을 하나씩 흘리는데, 반박이 나오면 하나씩 흘리는데, 아마도 JTBC가 어떤 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전에 보면 박근혜 탄핵도 JTBC 태블릿 PC라는 스모킹 건이 나왔잖아요. 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탄핵도 결국에 JTBC가요. 보니까 카톡 증거 등을 또 가지고 어떤 스모킹 건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마도 후속 보도가 기대가 되죠. 또 하나 이날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번 볼게요. 이 언알바에서 찾은 건데 보니까 2023년도 8월 2일 날 미친 듯이 전화를 해댑니다. 10시 30분에 기록 이첩을 해요. 박정훈이 진짜 지조있는 군인이죠. 원칙대로 그냥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질이 자꾸 왔죠. 이첩하지 말라, 이첩 보류해라, 뭐 이런 지시들이 막 와도 박정훈은 이에 굴하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수사 보고서를 이첩을 합니다. 10시 반에. 진짜 열받았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이 지시를 한 거잖아요. 뒤에서 누가 조정을 했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윤석열 폰으로 갔으니까.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첩에서 열받죠. 이제 다 때려 잡아야 되겠어, 해병대를.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윤석열 폰으로 전화가 갑니다. 이종섭한테도 하나, 둘, 세 번 갑니다. 12시 7분, 43분, 12시 57분, 세 번이나 가고, 여기 보면은 신범철한테도 윤석열 전화로, 폰으로 4시 21분에 이게 용산 기지국에서 발신한 걸로 나왔어요. 윤석열이 폰으로 또 임기훈한테도 가지고 국방비서관 이렇게 하는데, 타임라인이 안 맞는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4시 21분에 용산 한남동 쪽에서 기지국이 잡혔는데 보면 4시 21분에 용산에서 윤석열 개인 폰으로 통화를 했는데 보면 윤석열은 보면 이날 8월 2일이죠. 오후 5시 잼버리 대회 있던 날입니다. 전북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2차 전지 투자 협약식에 참석했어요. 윤석열이가 오후 5시에. 그래서 이게 타임라인이 안 맞습니다. 5시에 오후 4시 21분에 신범철한테 용산에서 전화를 하고 5시에 아무리 빨리 이동을 한다고 해도 5시에 군산까지 이 컨벤션 센터 새만금 2차 전진 투자 협약식에 참석하기에는 시간이
몇 분입니까? 4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나요? 헬기장으로 이동하는데도 아무리 뭐해도 10분에서 2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요. 헬기장에 이동을 해야 되고, 헬기장에서 비행기 타고 또 가야 되고, 비행기 타고 내려서도 이 짐벌이 이 장소까지 이동하는데도 아무리 뭐해도 한 10분, 15분, 20분 걸릴 거 아닙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맞아요. 타임라인이. 그래서 과연 이날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이날 이 윤석열 개인 폰으로 이종섭 장관한테 3번을 통화하고, 이 신범철한테 1번을 통화하고, 임기훈한테 1번 통화를 했어요. 이게 윤석열이 전화를 했느냐, 김건희가 전화를 했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이 청문회에서 이 질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박지원 국정원장도 매불쇼에 나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타임라인이 안 맞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안 맞다. 그래서 확인 중에 있다. 이게 실제로 윤석열이 직접 전화하는 것이냐. 김건희가 했다라면 게임 끝나는 거죠. 국정농단이잖아요. 관리들한테 전화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것은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정권의 치명타입니다. 이건 직권남용,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그건 당장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은 지금 큰일 났어요, 보니까. 여기저기 막 터져댑니다, 지금. 정말로 스모킹건이 터졌어요, 보니까. 하나 또 맞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카톡 증거까지, 결정적인 증거까지 공개가 됐죠. 임성근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꼭 보시고 주변에 많이 홍보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 정권에 얼마나 이 정권이 형편없는 정권인지, 무도한 정권인지 널리 알려야 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비였습니다.